안녕하세요. HHTV의 EH입니다. 자, 저번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해를 잠깐 풀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보통은 모르기 때문에 돈 관리라는 걸 들으면 나는 돈에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성을 찾아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육행정직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행정직이 다른 공무원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은 같습니다. 대부분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같냐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제약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떠한 복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 법과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행정직을 혹시 추천하거나 혹은 권장하거나 혹은 이제 비추천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되는 차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무 시간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이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원래 9to6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 점심시간은 1시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직열 공무원 같은 경우 학교 근무시라고 적겠습니다. 학교 근무시. 학교가 아닐 경우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학교 근무시에는 이 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근데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하면은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퇴근이 언제냐? 16시 30분이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 8시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8시간. 그런데 만약 다른 직렬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17시가 됐겠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원래 이제 선생님들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만의 특유의 근무 시간 적용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왜 적용하느냐를 또 살펴보면 옛날에 내무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아무튼 옛날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1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하겠다 하고 된 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냥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관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 2013년 그때쯤인데요. 그때쯤에 이제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왜 바뀌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근거로 이제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교원과 같은 근무 시간을 적용하게 되는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조례라고 하냐면 정말 설명할 게 많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다 조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한테 이제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교육감, 지자체장하고 똑같죠? 거의. 교육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무조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중앙부처 부에서 부령을 발행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보면은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이 조례 안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점심시간을 1시간 포함하는 근무 시간으로 한다 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퇴근이 빨라요. 자, 지금 중요한 거 나왔죠. 다른 공무원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른 공무원보다 퇴근이 빠릅니다. 집에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 이 장점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가 많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8시간 동안 직장에 있지만 일하는 시간은 사실 점심시간 빼면은 7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짧고 어지간하면 이 시간에 갑니다. 칼퇴근. 물론 저는 옛날에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은 합니다. 다 집에 가요. 신규도 칼퇴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실장으로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칼퇴근하죠. 즉 뭐 퇴근도 빠르고 이제 워라밸이 좋다라는 게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특징입니다. 근데 이 워라밸 중에 말 그대로 시간만 있지 돈은 없습니다. 시간만 있다는 점. 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워라밸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특징인데 벌써 10분이 다 되어가네요. 자, 그럼 교육행정직의 특징 두 번째는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다른 직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원이 적습니다. 왜 민원이 적냐? 학교 행정실까지 와서 민원을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교 행정실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도 힘들고요. 사실 외부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렇다고 민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내부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 민원은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뭐 이제 교원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이제 무기계약직분들 뭐 이런 분들의 내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외부 민원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뭐 사실은 뭐 학교 일에 대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행정실에는 돈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그게 크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자, 민원이 없어서 일이 없을 때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다는 점.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당이 없어요. 수당. 물론 지금은 생겼습니다. 하나. 수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제 적다. 즉 기본 수당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수당이 3만 원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행정실장을 하게 되면 그 수당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마 5만 원인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돈이 적게 나오는 감이 있어서 이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할 건 아닌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돈은 복지 포인트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적어요. 적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 포인트 이상 준다고 하던데 100만 원이죠 사실은. 이제 근무 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지 포인트도 늘어나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아 적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꼭 교육행정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든 어딜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힘든 거는 어쩔 수 없고요. 힘듭니다. 뭐 여기만 힘든 거 아니고 여기가 다른 곳과 달리 뭐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화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외의 특징은 또 다른 데랑 그러니까 다른 직렬과 유사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른 공무원이 어떤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HTV의 EH였습니다. 감사합니다.